안녕하세요. 윤경쌤을 도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AI 봄이입니다. 신축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형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토지 비용, 용역 비용, 건축 비용, 부대 비용, 금융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구입 시에는 토지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공공채 구입비, 재산 취득세 등 각종 세금, 인지대, 컨설팅 비용 등이 있습니다. 통상 기존의 노후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는 세금을 냅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높을 세금이 부과하는데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여 5% 내외입니다. 그리고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형질 변경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소요됩니다. 각종 용역비는 설계 비용과 건축 감리 등이 있습니다. 설계 비용은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통상 평당 1,015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 비용은 협의에 따라 지급하나 계약 시, 인허가 통과 시, 착공 시, 준공 시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감리 비용은 공공주택의 경우 허가기관에서 지정한 건축감리와 계약을 해야 하며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감리 비용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계약합니다. 해체 설계 비용은 해체 심의를 위해 각종 심의 자료를 만들고 심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건축사무소와 별개로 계약해야 합니다. 굴토심의 비용은 신축을 위해 굴토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심의를 받는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관련 법규에서는 일정한 깊이 이상 땅을 파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전문적인 건축사의 설계와 심의자료 제출을 위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해체 감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데 안전을 위한 감독입니다. 그 밖에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전문 공정마다 감리자를 임명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도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실시하는 측량이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경계복원 측량과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현황 측량이 있습니다. 토지의 필지의 수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신축사업지에 매장문화재가 있는 여부를 조사하는 문화재 조사 비용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토지의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면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업관리비용 일명 PM은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전반에 걸쳐 원활한 진행과 조력을 받아 비용을 절감하도록 합니다. 신축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도 합니다. 건축비에는 건물을 짓는 건축비와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철거비, 그리고 토목공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에 따라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도급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며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철거 비용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신축을 위해 철거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최근에는 안전 관련 절차와 비용들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기존 건물의 크기와 접근성, 인접건물 노후도, 민원 유발요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목공사는 건물을 짓는 것과는 별도로 토목 설계에 따라 공사를 하는 전문 공사 업체와 계약으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하공사는 연면적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지상층에 두세 배 이상 소요되며 지하층 공사는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입비는 상하수도, 오폐수, 도시가스, 전력 등을 건축물에 연결하는 공사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은 건설사에서 고급계약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부대 비용은 각종 행정에 따른 비용과 공사기간 소요되는 공과금 비용 등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예기치 않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시공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민원에 대응해야 합니다. 예비비는 계획하지 못한 각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 비용은 모델하우스, 분양 홍보 비용, 분양 수수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분양 비용도 사업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분양 여건이 좋은 곳은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분양 비용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에서 각 세대별 분양 비용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분양 비용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금융 비용은 대출 금액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자가 높고 기간이 길수록 많이 소요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자금 대출은 금액을 약정하고 단계별로 건물이 지어지는 정도에 따라 대출을 받는 기성고 대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업성의 여건에 따라 금융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신축 후의 분양이나 임대가 잘 되는 현장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의 이자뿐만 아니라 취급 수수료, 설정 비용 등이 금융 비용에 포함됩니다. 이상 소형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은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예상했던 것들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판단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분석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매출 비용을 비교해서 사업 수지를 판단합니다. 소형 신축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사업 분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축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항목별 비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